믿거나 말거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종가집이라고 별거 없다. 나는 종손이다. 거창하게 보이나 그런 거 없는 그냥 평범한. 어찌 보면 정말 거품을 다 뺀. 남들이 보기엔 정말 종가집이 맞나 할 정도의 편한 종가집 장손이다. 그렇기에 30이 넘은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지내왔다. 내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해온 모든 것이 다 붓을 없었음을 깨닫고 허무하며 말하는 넋불이라 보면 된다. 친할머니께서 뇌경색으로 6개월간 긴 잠을 주무시다 편히 하늘로 가셨다. 병원에 계셨던 할머니는 임종 당시 아무도 곁에 없었다. 내가 제일 근처에 있었지만 위독하시단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다. 5개월 동안 나는 상을 2번 치러서 몸도 마음도 황폐해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그냥 위독하시단 연락만 받았는데 저번 외할머니의 임종 때도 이랬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외할머니도 못 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러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어른들이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약 3시간. 할머니는 그렇게 침대에 누워 계셨다. 후에 시신을 식장에 모시고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내 속은 검기에 다 타버렸다. 내 속이 이런데 상주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죽했으랴. 우리 할머니는 아들들의 딸 넷을 지니셨다. 할머니는 평생을 우리 가족과 지내면서 즐겁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여느 가족들과 같이 지내셨다. 그러면서도 명절 때나 볼 수 있는 자신의 딸들과 막내 아들을 끔찍히 생각하시며 안부 전화도 자주 하시던 분이다. 그런데 그런 어미의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기적이었고 권위적이었다. 그들은 할머니 시신 앞에서만 눈물을 보였으며 그 외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적어도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슬프고 안타까우면 시신 앞에서만 울고불고 하지 말고 빈소에 붙어 있으란 말이다. 할머니 빈소에는 상주인 우리 아버지와 나만 지키고 있었다. 그 잘나신 딸들은 자기 혹은 자기 남편의 손님들과 즐겁게 떠들고 계셨다. 여기부터 내 신념이 조금씩 무너지고 부질없는 것이란 걸 느끼기 시작했다. 맏며느리인 어머니는 슬퍼할 겨를 없이 어이없이 나오는 장례식장 측과 싸우고 계시고 그 잘나신 딸들은 본척만척하며 음식이며 술이 떨어진 거에 대해 우리 어머니께 신우이 짓을 하고 있었다. 당신들이 직접 움직이면 큰일 나나 보다. 그렇게 장례식은 끝이 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 방을 둘러보신다며 우리 집에 모였을 때 아버지는 정선에 대해 얘기하셨고 그 잘나신 딸들 중 한 명이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내 믿음을 산산이 부셔버렸다. 자기 남편 손님이 굉장히 많이 왔으니 자신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나는 가족이 최우선이며 친척들도 동등하게 생각하며 지내왔고 종손이기에 그래야 한다고 배웠다. 그렇기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형제의 우애 따윈 없었다. 그냥 자기 이익만을 생각할 뿐이었다. 후에 아버지는 어차피 부의금 들어온 거 다 돌려줄 생각이셨다고 하시며 씁쓸한 웃음을 지으시며 태우시는 담배가 굉장히 써 보이고 쓸쓸해 보였다. 이제 나의 삶에 우리 가족이의 친척은 없다. 아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에게 그들은 더 이상 고모가 아니다. 이렇게 88년을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 가신 할머니, 좋은 곳으로 가세요. 여담으로 3호제 때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주변을 맴돌고 할머니의 옷가지를 태울 때 그 나비가 내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잠시 넥타이 위에 앉았다가 하늘 높이 날아갔다. 그날 오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우리 집 개가 갑자기 으르렁대고 짖는 것 보니 생전에 와보지 못한 손자의 신혼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가신 거라 믿는다. 두 번째 이야기. 키가 큰 남자의 죽음. 어느 작은 마을에서 A라는 190cm의 큰 남자가 죽었다. 그는 난폭한 데다 작은 일에도 원한을 품고 꼭 보복을 하는 속이 좁은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그를 미워했었다. 동네 아이들이 이상하다고 놀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잡아 얼굴이 보라색으로 부어오를 때까지 때려 폭행죄로 체포된 적이 있을 정도였다. 어디에 연고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었다. 게다가
매일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이는 강경화였다.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장의사는 한 명밖에 없었다. 하지만 장의사 B 역시 A를 무척 싫어하던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에서 연고가 없어 염을 해줄 사람도 없다는 이유로 그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최대한 싸게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 적당히 시체를 닦고 제일 싼 관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절에서 가장 인기 없는 스님을 무리해서 끌고 와 경을 읊도록 시켰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장례 과정이 끝나고 관을 화장터에 옮길 때였다. 다른 장례식과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A의 관은 연고차에 실을 수 없었다. 그래서 B는 트럭에 짐칸에 관을 싣고 A의 유처를 옮기기로 했다.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혹시 관이 떨어질까 걱정한 B는 스스로 짐칸에 타서 관을 지켰다. 딱히 비탈길이나 험한 길은 아니었기에 B가 짐칸에 탄 것은 어디까지나 만약을 생각한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럭이 돌을 밟는 바람에 갑자기 관이 크게 요동쳤다. 그리고 B는 짐칸과 관 사이에 다리를 끼어버렸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B는 무릎 아래 부분에 심한 복합 골절이 일어나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고 얼마 뒤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다. B의 사고는 자업자득이다. 라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는 장례식에서 경을 읊었던 스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B는 A의 장례식에 차마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관도 가장 싼 관을 썼던 것이다. 하지만 190cm라는 큰 키인 A에게는 당연히 특별한 관이 필요했다. B는 어떻게 했을까? B는 A의 시체의 무릎 아래쪽을 톱으로 잘라내버렸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그녀의 원한. 이것은 내가 고등학교 때 친구 Y양과 함께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같은 반이던 친구 한 명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T라고 하는 나이로 학급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데다 얼마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자살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자살했을 때 T는 손에 대못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T는 모두들 싫어했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한 것도 우리 반에서는 나와 어양 그리고 담임인 N 선생님 뿐이었습니다. 담임이었던 N 선생님은 T양의 상담에 자주 응해주었기 때문에 T양의 어머니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N 선생님은 자주 T양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과 함께 잘 극복해 가자고 격려하곤 해서 T양의 어머니도 선생님이 그렇게나 신경 써주셨는데도 결국 이렇게 되어버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N 선생님은 영전에서 우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으면서 T양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어양은 방구석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웃기지 마, 암돼지 주제에 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Y양이 말한 것인가 싶어서 눈을 돌렸지만 Y양은 아무 일 없었던 듯 가만히 N 선생님 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환청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방과 후에 Y양과 함께 복도를 걷고 있는데 컴퓨터실에 컴퓨터가 한 대만 켜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와 Y양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컴퓨터의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자살 사이트 영영의 모임. 스레드의 주인은 HH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레드를 읽어보니 그 안에 나오는 것은 우리 반 아이들의 이름들. 왕따 당한 내용도 하나하나 모두 적혀 있는 걸로 보아 아마도 이것을 만든 건 T양인 것 같습니다. 나는 무서워져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Y양은 나의 손을 쥐고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스레드의 마지막에 이러한 링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젠 아무도 믿을 수 없어. Y양은 마우스를 링크에 대고 클릭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반 교실을 촬영한 듯한 동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교실에는 담임인 N 선생님과 T양의 남자친구였던 L군이 있었습니다. N 선생님의 동영상. T 녀석이랑 상담하는 것도 이젠 지겹네. 그렇게 매일 우울하게 있을 거면 차라리 죽어버리지. L군의 동영상. 나도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메일이나 문자가 와서 귀찮아. 정말 지나치잖아. 그리고 두 사람은 키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의 바깥쪽에는 두 사람을 복도에서 응시하고 있는 티앙의 모습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연 화면이 바뀌고 체육창고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창고에는 양손이 묶여있는 앤 선생님이 있고 화면의 가장자리에서 어찌된 일인지 대목과 망치를 가진 티앙이 앤 선생님에게 무서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나와 어양은 당황해서 교무실에 달려가 거기에 있던 남자 선생님을 불러 체육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체육창고를 열어보니 바닥에 앤 선생님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어 바로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만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공포에 질린 얼굴로 경련을 일으키며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붙잡으려 하는 간호사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최후에는 괴성을 지르고 의식이 없어져 그대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나와 어양이 컴퓨터실에서 본 사이트는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티앙은 생전에 AGH라는 아이디로 그 사이트에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자살 사이트에 써 있는 것으로 경찰은 티앙의 자살 원인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사이트에 그날 우리가 봤던 동영상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티앙의 원하는 그 사이트 안에서 머물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